10대 명장면 그 순위는 제 임의로 정한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2018년 11월 체코 프라하에서의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입니다. 문재인은 당시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후 난데없이 동유럽 체코를 방문합니다. 무리한 일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체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했지만 막상 체코 대통령은 다른 나라 순방으로 체코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전 세일을 위한 방문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나자 중간 급유를 위한 것이었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체코 프라하 바투스 성당 투어 중 뒤처진 김정숙이 부랴부랴 뛰쳐나오며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라고 외치는 장면이 체코 방문의 가장 메인 일정이었습니다. 9위는 2022년 1월 피라미드는 알고 있다입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강행된 외유성 순방이라는 비판을 받은 중동 순방 후 김정숙이 몰래 이집트 피라미드를 단독 투어한 사실이 들통나자 청와대는 이집트에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쪽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며 피라미드 투어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인도 측에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속이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갔다 온 김정숙 단독의 타지마을과 흡사한 경우입니다. 이집트는 이런 대한민국을 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8위는 2022년 1월 UAE 코로나 투어입니다. UAE 실권자 왕세제에 공식 방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일단 가서 면담이라도 추진하려 했지만 또 거절당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때 여기저기 민폐 끼치면서 대부분 일정을 한국 기업이나 엑스포 한국관을 둘러보는 등 3박 4일 동안 시간도 많았을 텐데 아커 부대는 직접 안 가고 장관을 대신 보냈다고 하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 7위는 2017년 12월 중국의 집단 폭행입니다. 사드로 감정도 별로니 오지 말라는데도 굳이 갔으는 죄 없는 대통령 수행 기자들만 문재인 지근거리에서 중국 경호요원에 의해 구둣발로 집단 폭행당한 외교 대참사입니다. 그런 문재인 자신도 중국 투어 내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사과나 항의는커녕 집단 폭행 다음날 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중국은 큰 삼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 중국 몽을 함께라며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6위는 2019년 9월 라오스에서의 내가 제일 잘나가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니 그냥 당시 장면만 보겠습니다. 보너스로 뉴질랜드에서의 내가 제일 잘나가입니다. 5위는 대북 외교의 종말 삶은 소대가리입니다. 북한과 김정은을 위해 자국민도 희생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북한 대변인 짓 하느라 상대국으로부터 핀잔과 구박, 왕따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 결과는 북한의 핵 완성과 함께 삶은 소대가리, 미친 개라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이었지만 그마저도 인내하고 끝까지 짝사랑하는 문재인만의 수뇌보 정말 대단합니다. 4위는 트럼프의 조롱입니다. 트럼프는 G7 정상 앞에서도 문재인은 거짓말쟁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라며 문재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발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틈만 나면 문재인의 A4 읽는 모습이나 얼굴 표정 등을 흉내내며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인한 한일 분쟁에서도 철저히 일본 편을 드는 등 매사 문재인을 무시하고 경멸했지만 그런 트럼프에 가장 많이 뜯기고 착취당하면서 되려 도움이 된 나라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3위는 왕따 외교입니다. 김정숙과 함께 세계 일주 다니면서 웃고 떠들다가도 막상 국익이 걸린 치열한 다자 외교의 장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누가 말 걸어주지나 않을까 두리번 눈치나 살피면서 멀뚱멀뚱 혼자 서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2위는 2017년 12월 중국에서의 혼밥입니다. 방중 10끼 중 무려 8끼를 혼밥하면서 온갖 굴욕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미리 알았을 텐데도 왜 굳이 차이나 투어를 감행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나 만리장성이라도 구경시켜줄까 기대한 건 아니지요. 더 가가는 혼밥 한 걸 가지고 13억 중국인과 함께한 서민 체험이라고 우겨대고 방중 내내 조심하면서 조용히 지내다가 한국 돌아와서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느니 사드를 봉합했다느니 경제 효과가 대단하다느니 시끌벅적 자화자찬 대국민 기만 언론 플레이는 그저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2019년 11월 아베 몰카입니다. 반일 선동과 죽창가가 한창이던 2019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태국 방콕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장에서 문재인은 갑자기 아베를 붙잡고 구걸하다시피 잠깐만 대화하자며 옆방으로 모시고 갑니다. 같이 있은 시간은 한국 측 발표로 11분이고 통역은 문재인이 말하면 한국 측 통역이 영어로 일본 측 통역에게, 일본 측 통역이 일어로 아베에게 이야기하는 시기였으니 문재인이나 아베가 한두 마디 할 수 있을까 말까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몰래 대기하고 있던 정의용 안보실장이 찍은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정체불명 인물이 몰래 후다닥 무단 촬영했고 아베는 사진 찍히는 사실도 몰랐고 한국 측이 주도 면밀하게 짜서 기습했다고 보도합니다. 죽창가 부르는 문재인이 갑자기 그러니 아베도 당황해서 얼떨결에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당시 미국 압박이 심해서 보여주기용 쇼를 한 것이고 이 아베 몰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청와대는 동네방네 대서특필을 합니다. 서로 한두 마디 했을까 말까한 짧은 대화가 청와대 발표에서는 온갖 찬사와 희망을 섞어가며 새로운 한일 관계가 열렸다는 듯이 둔갑을 시켜버린다. 동네 시정 잡배도 못할 부끄러운 짓을 자행해놓고 그걸 온 천하에 떠들어대며 국민은 물론 세계를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아베는 그런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앞에서는 반일선동 죽창가를 외치고 뒤로는 아베 바짓가랑이 붙잡고 구글쇼까지 벌이는 이런 모습은 세계 외교사에도 그 유례가 없을 것 같아 1위로 소개해드렸습니다.